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성취로 이어지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성취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부모의 길잡이도 그만큼 중요하지요. 자녀를 뛰어난 성취로 이끈 부모들의 노하우들이 끊임없이 출간되는 것 또한 이 같은 이유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연말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팀을 20년간 이끈 인하대학교 송용진 교수님이 쓰신 영재의 법칙이라는 책이지요. 영재 지도와 부모 상담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만큼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부모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영재의 법칙의 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4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태도,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의 과외에 정말 많이 바쁩니다. 무리한 스케줄로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원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많죠. 배움의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 부모를 졸라 학원 등록을 요구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부모의 꼼꼼한 스케줄 관리로 인한 분주함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면서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마음먹게 되죠. 이것이 과해지면 아이의 학습이나 생활 패턴을 과잉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관여로 변하는 순간 아이도 부모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갈등은 아이의 재능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3가지 이상을 배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학습이 되었든 예체능이 되었든 2개 정도만 해야 합니다. 결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태도, 2번째는 침착입니다. 미성취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재들의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문제행동이 처음 보였을 때 당황한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 하나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치원 때까지 신동소리를 듣던 아이가 학교에 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아이로 비춰지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무리하게 시도하기 쉽지요. 하지만 아이 역시 부모만큼 어쩌면 부모보다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흥분을 감지하는 순간 아이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부모도 아이도 놓치는 것이 바로 성숙의 개인차입니다. 인지적 발달이 반드시 정서적 성숙을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마다 다른 성숙의 시계를 인지적 발달이라는 안경을 끼고 읽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관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문제행동의 정도를 판단하는 2가지 요소는 빈도와 강도입니다. 첫 문제행동을 보인 이후 이것의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켜보세요.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태도, 3번째는 신뢰입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오게 마련입니다. 영재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기 쉽지요. 물론 이 상황에서 아이를 더욱 다그치거나 밀어붙이는 부모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로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애정만으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방영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음악 프로 고등 래퍼2의 우승자 김하우는 학교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자퇴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열의를 보였는데요. 부모님께서는 3일을 고민한 후 하운 군의 자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신뢰와 부모에 대한 아이의 신뢰가 모두 굳건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설사 하온군이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실력 있는 래퍼로 분명히 인정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엿보였기 때문이죠.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태도, 4번째는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에 재능이 보였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수학이나 언어의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이를 자극하기 위해 이 부분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부분이 발달이 또래만큼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올인은 오히려 전체적인 아이의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습 영역과의 균형을 깨치지 않는 선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노출을 조금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학습 전략은 과목이나 영역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의 과목이나 영역에 올인하게 되면 학습 전략의 활용폭 또한 좁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를 10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 이를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죠. 특히 영재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관심이나 컨트롤로 인해 스스로 재능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는 눈앞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충고입니다. 당장 눈앞의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아이 스스로 재능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절제, 침착, 신뢰, 균형의 4가지 포인트를 반영한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